안녕하십니까. 이마TV 마스터 오렐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 또 블로그 포스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블로그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오늘 하루 방문자만 8,546명.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네, 저도 놀라운데 제가 보통 평상시에는 주중에 한 500명 정도의 평균적으로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방문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하루에만 8,500명.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오후 6시가 안 됐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에만 10,000명 이상이 넉넉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 포스팅이 네이버 메인 화면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메인 화면 쇼핑 정보, 쇼핑으로 들어가면 쇼핑에서 모아지 섹션에 딱 들어가면 짠, 여기 우측 상단에 이거는 제 블로그 화면이 아니고 네이버 메인 화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공통 화면에 제가 올린 포스팅 글이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우주하고 제 안에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찍어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 글을 바로 메인 화면을 통해서 제 블로그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메인 화면에 걸림으로 인해서 오늘 하루에만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또 이제 중간에 한번 생식 카페라는 블로그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는 이게 좀 저품질에 걸린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새롭게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우릴 라디오라고 하는 블로그는 한 2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제대로 하기 시작한 것은 2년이 좀 안 됐는데, 사실 네이버 메인 화면에 걸린 것은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또 메인 화면에 등극을 해서 이 부분은 뭐 우연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이제 네이버에서 원하는 포스팅, 그 원하는 방향성에 제가 하는 그 포스팅 방식이 닿아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운영 방식하고 블로그 운영의 여러 가지 좀 소소한 팁들을 우리 이로미안 사장님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더 효율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어떻게 하면 네이버에서 또 좋아하는 포스팅을 적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답은 없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알아가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든지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뭐냐? 저는 이제 일상 글들을 많이 씁니다. 그 일상 글들을 많이 쓴다는 것은 일단 두 가지에서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매일매일 포스팅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한 일상 속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써야 하고, 왜냐면 매일 쓰려다 보면은 사실 소재거리가 그렇게 막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가 가는 곳, 뭐 여행했던 것이라든지 하다못해 동네 가까운 나들이를 간다든지, 제가 첫 번째 네이버 메인 화면에 걸렸던 것도 바로 저희 세종시에 있는 동네 뒷산에 있는 고운동 전망대, 그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그 글이 네이버 메인 화면에 첫 번째 걸렸고, 요번에 네이버 메인에 걸린 거는 이제 청량 분수 축제라고 하는 칠갑산에서 기슭에서 하는 그 시골 마을의 분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또 메인 화면에 걸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실제 그 당사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직접 체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결국에 내 사업을 또 알리기 위해서 혹은 나라고 하는 사업자를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뭐 일상 글만 올릴 수는 없지 않느냐.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상 글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라이프 스토리, 삶의 이야기 속에서 제품과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묻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식으로 간접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광고와 홍보는 요즘 들어서 노골적으로 대놓고 광고, 대놓고 홍보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하다못해 드라마에서도 우리가 PPL을 하면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블로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고 순수하게 내가 이 팁을 이 좋은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 더 이득을 주고 싶고 이로움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글이 그런 맥락에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 있는 것과 노골적인 광고 글하고는 확실히 차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뭐 똑같은 글을 쓰더라도 뭐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있었죠? 1월 20일에 있었던 1월 19일이죠. 네, 19일에 있었던 플라잉 컨벤션. 뭐 이런 것들은 직접 제가 갔다 온 거니까. 근데 가면서 제가 이동하는 중에 또 참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글들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던 것들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직접 찍은 것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또 이 행사도 소개하고 이론 플러스도 소개하고 제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또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식을 먹더라도 생식에 대한 소개를 하더라도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음, 음, 제가 이제 예전에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생식을 먹을 때도 이렇게 택배가 도착했다는 거 이야기도 하고, 네, 집에서 찍은 거 이렇게 직접 꺼내서 타 먹는 거.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제품들 소개할 때 생식을 홍보할 때나 이론 플러스 제품들을 소개할 때도 그냥 본사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오거나 홈페이지 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제품도 예쁘게 잘 찍어 놨으니까 막 배경에 뭐 예쁜 거고 막 그 무늬들도 들어가 있고 그걸 그대로 쓰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쓰시면 사실 이거는 유사문서로 분류가 돼 버리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 사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 아니에요? 똑같이 본사 이미지를 그냥 쉽게 갖고 와서 쓴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도 똑같은 이미지, 저 사람도 똑같은 이미지. 이거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AI에서 판단해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 광고 글이구나 이렇게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 체험한 것들을 내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린다면 나의 삶과 버무려서 올리게 된다면 이 글들은 광고 글이 아니라 내 순수 정보 글, 공유 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참 제일 힘든 건 뭐죠?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저도 이제 적어도 일주일에 3편에서 4편, 가급적이면 매일 한 편 이상, 1일 한 편 이상씩은 포스팅을 계속 올리는 거. 저도 올 한 해 이제 2022년을 맞으면서 작년에는 제가 한 1년 365일 동안 한 50편, 60편 정도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매일매일 한 편을 발행하지를 못한 거죠. 365편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365편 이상 매일 1포스팅, 1일 1포스팅을 꼭 지키자. 1일 1생식인 것처럼 1일 1포스팅도 지키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도 그렇고 똑같죠. 꾸준한 게 제일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꾸준함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단순히 그냥 나를 알리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생식 고객 만들겠다. 이런 수준을 떠나서 좀 더 그 목표를 좀 더 상향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목표라는 거는 그 이유를 왜 포스팅을 적느냐? 내 삶의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나와 같이 아이와 함께하는 그 추억이라든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억들이라든지 너무나 쉽게 흘러가서 금방이라도 나조차도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 2주 전에 뭘 했는지 한 달 전에 뭘 했는지 그냥 까마득하게 기억도 안 나는 기록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가 가족과 함께했던 그 삶을 언제든지 내가 떠나고 나서라도 내 자식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록이자 또 기억의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이 포스팅을 접근하시면 좀 더 재밌게 그리고 보람 있게 이 글들을 포스팅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포스팅을 진행하고 블로그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그래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발굴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 하지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상들, 내가 꾸준하게 실천하는 운동들, 뭐 다양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맛집 탐방을 다니는 것도 쓰고 여행하는 것도 쓰고 그리고 내가 직접 체험해서 좋았던 여러 가지 제품 후기들 어, 제품 후기들 아주 솔직담백하게 별로면 별로다, 좋으면 좋다. 네, 근데 거기에 이론 플러스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또 꾸준하게 제가 실천하는 건강 습관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생식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돼서 뭐 건남백서라고 하는 이런 뭐 소분류로 분류가 굉장히 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꾸준하게 그런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특히나 이제 이 네이버에서 선호하는 글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일단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왜냐면 아이와 함께하는 그 포스팅 두 개가 네이버 메인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행지 관련된 요즘에는 이제 코시국 때문에 여행이 많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다니는 뭐 이런 청량 갔다 온 거.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가깝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도 레시피라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레시피도 다양한 레시피들이 이렇게 포스팅으로 올라오면 이거를 또 네이버 메인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또 우리는 뭐 생식을 활용한 레시피라든지 건강한 식단, 내가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이런 식단들, 생식을 넣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요리들, 이런 것들을 또 레시피화 해가지고 소개를 한다면 이렇게 또 블로그 네이버 메인 화면에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에도 뭐 리빙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거, 인테리어 어떻게 꾸미는지 이런 것들도 소개할 수가 있고 또 책방 같은 경우는 내가 읽는 책, 우리가 또 황 박사님 책도 소개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이 사업자로서 읽는 다양한 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리뷰를 또 쓰고 재밌게 글을 남기다 보면 또 네이버 화면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일단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 올라간 김에 지금 아마 오늘까지는 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며칠 동안 걸려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네이버 화면 쇼핑 네이버 화면 첫 화면으로 들어가서 쇼핑판에 들어가서 네, 뭐하지 섹션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제 포스팅이 네이버 화면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여러 가지 팁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또 재밌고 더 효과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TV 오릴라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